제정된 지 1년 반이 된 이 법에 대해서 여러 소송이 위헌 소송으로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이 기후위기를 충분히 막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존엄한 삶을 강제로 포기당하게 하는 법임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2018년 총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목표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지키지 못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 법 자체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이 목표와 이 법의 원칙을 기반하여 수립되고 또 발표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위헌성을 스스로 드러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 기본법의 제3조 기본 원칙을 통해 이 위헌성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자료집의 2페이지에 탄소중립 기본법 제3조 기본 원칙에 대해서 첨부를 해두었습니다. 이 내용에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은 각고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이나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의 균형 있게 분배되어야 한다.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노력한다.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한다. 최대 섭씨 1.5도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한다. 개발도상국의 환경과 사회 정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등과 같은 원칙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 비전 및 국가 전략의 1항에는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 비전을 수립한다는 것을 토대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 들어있는데요. 결국에 어쨌든 간에 불충분해도 제시가 되어야 되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가장 먼저 기본 요건으로는 2050년 또는 그 이후까지의 경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 2050년까지의 감축 경로가 제시되어야 하고 그 경로는 오목한 감축 경로여야 합니다. 이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기본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고 이 기본이 충족되지 못한 기본계획은 사실상 미완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발표가 너무 오랜만이어서 발음이 너무 꼬여서 죄송합니다. 사실상 목표와 목적 자체를 잃은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2050년까지 오목한 감축 경로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는 사실 이 계획이 충분히 수립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탄소중립 기본 계획 등 어떤 감축 경로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경로를 선택한다라는 것은 국가의 선호도의 문제나 어떤 선택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볼록한 경로를 따르는 것, 즉 아까 앞에 발제자께서도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의 배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축으로 배출을 미루는, 그래서 결국에는 감축의 경로가 이렇게 볼록해지는 형태를 따르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나중에 더 줄이고 현 시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가까운 미래의 감축 책임을 떨어지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3조 기본 원칙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세대 간 형평성에부터 어긋납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볼록하게 미래로 감축 부담을 전가하는 이런 감축 경로가 실제 오목한 온실가스 감축 경로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래프가 볼록해서 미래로 감축 부담을 떠넘길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탄소해산 소진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기본 원칙을 자신들이 제시한 선도 지키지 않는다면 부담을 떠넘기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대 간 그리고 세대 내 형평성의 원칙은 단지 국가 로드맵의 장기적인 경로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는 사실 불확실한 과학기술에 의존하고 기업의 책임을 할 수 있는 한 완화시키기 위한 기조를 유지합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도 이 기조는 반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기업만 살리는 것, 과학기술에만 의존하는 계획은 형평성 원칙에도 기후정의 원칙에도 오염자 부담 원칙에도 모두 위반됩니다. 불확실한 기술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며 책임을 미루는 것은 당연히 기본 원칙을 위반합니다. 미래에 개발될지 불확실한 기술을 믿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위험이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과학기술을 계속해서 말하면서 이 과학기술이 성숙될 때까지 온실가스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습니다.
또한 아직 기술이 개발 단계이거나 성숙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과 확산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므로 그 이전에 재생에너지와 같은 기술을 충분히 활용해서 감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30년 이전에 빠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은 신기술을 아무리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실패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과 확산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현명한 감축 경로를 그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산업 개발을 위한 기후 대응 자체는 전환을 완전히 막습니다. 배출 책임과 역량을 분명히 고려한 계획 설계가 필요합니다. 기후위기는 상당 부분 기업들, 고소득층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각자도생의 길로 책임을 떠넘기는 정치가 유지됩니다. 고소득층, 대기업의 이윤을 유지하고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지금의 구조를 유지하는 데 정부는 앞장서왔습니다. 결국 이것은 공공성이 유지해야 할 사회 안전망조차 기업에게 내어주는 공공역할 축소, 균형재정 기조와 이어집니다. 재생에너지 전환조차도 공공의 발전이 중앙 집중적인 발전을 확대했다는 것을 이유로 기업에게 맡겨야 한다고 강조되어 왔습니다. 사실은 공공의 계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현재 기후위기 대응 전환이 잘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기후 대응은 국제사회의 구색을 맞추지만 실질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후를 기회 삼아서 다시 특정 자본의 이익을 만드는 것을 계속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망쳐왔습니다. 에너지 수요 감축에 대해서도 이런 맥락에서 줄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산업의 배출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본 계획이 담겨야 합니다. 결국에 불평등은 기후재난을 낳았고 그 기후재난은 또 다른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정부가 지금 시점에서 당연히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배출 책임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를 통해 배출 책임자를 옹호하는 기후 대응이 아니라 시민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이동권과 같은 살아갈 수 있는 필요한 각종 기본적인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준의 평등하고 적절한 기후 위기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정책들을 따라가다 보면 정부로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너무나 기본적인 의무조차 내팽겨치는 모습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적인 책임을 최소화하고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대변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후재난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기본권조차 저버린 정부의 정책으로부터 출발한다는 현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오히려 기후위기의 책임이 사회적 약자에게 무겁게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당사자들에게는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고 이를 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기후위기 체일성 당사자에게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한국의 정책들이 짜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에너지 효율화 지원이나 공공임대주택, 공공교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당사자들에게 공적인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기후위기 정책 자체가 전체 판이 다시 짜여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탄소중립기본법 원칙을 따르냐 마느냐를 넘어서 국가의 책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책임을 요구하는 식의 메시지도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불충분한 대응도 불가할 뿐더러 1.5도 공정 분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설정하고 경로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전환하는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며 공공성 강화라는 표현으로 한 가지 전환의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공성 강화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본권 보장에 연결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연결됩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강화할 필요는 절실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역량상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출할 여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곧 건강권 및 생계 등 기본권 위기로 이어집니다.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것은 강력한 기후 대응과 연계됩니다.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부유층이나 대기업 등 소수 기득권에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역량을 활용해서 대응 역량을 갖지 못한 이들에게 이것들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이게 결국엔 형평성 원칙과 분배, 오염자 부담 원칙에 해당이 될 텐데요. 또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의 단계적 완전 폐쇄 계획이나 탈화석연료 계획과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 계획이 함께 반영되어야 합니다. 앞선 맥락에 연결해서 절차적 민주적 참여를 넘어 당사자들의 삶이 위기 앞에 배제되지 않도록 할 만한 삶을 반영한 계획까지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기조를 따라가다 보면 또다시 실패한 기후 계획이 나올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절대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계획들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후소송을 처음 제기하고 3년의 시간이 지금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해서 정점을 향했고 기후위기 영향은 재난으로 닥쳐 가장 약한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사실 애초에 기후위기를 막지 못하는 법 아래 수립된 이 기본계획은 국가의 책임을 손 놓고 국민의 삶을 안중에도 두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후 대응에 의도적으로 실패만을 반복하는 정부는 시민들에게 무력감을 학습시킵니다. 결국 국가는 우리가 삶의 존엄을 끊임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연출합니다. 이런 의도적 실패를 통해 당장의 이익이 없는 이들은 정해져 있고 이 착취의 구조는 계속 고착화되고 계속 고리로서 계속 순환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 고리를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발표되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판이 잘못되었다면 새롭게 뒤엎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기후행동은 헌재에게 당사자들의 삶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국가에 대한 책임을 위험 판결을 요구하라고 계속해서 말할 것이고 행정부가 제시하는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요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